649번 봅시다. 네. 얘가 원래 나중에 우리가 원운동하고 나면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원운동하고 나면 배울 건데, 예를 들어서 뭐냐면, 지구가 물체가 지금 총회를 0이 되면 얘는 여기서부터 이 공간에서 자유로워지고 중간에 상호작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얘가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가 0이 되면 탈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진 에너지는 대부분의 역학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역학적 에너지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R분의 GMA 이라는 우리 지표면에서 가진 에너지가 있을 거고요. 그냥 이 지표면에서 물체를 쏘니까 당연히 뭐가 있을 거야? 이때 속력이 필요할 거야. 이게 에너지고 보통은 얘가 음수라서 지구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얘가 뭐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에 탈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V를 계산하면 없어지고요. 우리는 뭐냐면 내 질량이 얼마든지가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통력은 이 정도만 가지면 돼요. 루트 R분의 2gm을 가지면 되고요. 얘가 얼마냐? 제가 알기로 얘가 11조, 지구 기준 11.2km/s예요. 일주일 11.2km를 가야지 지구 중력을 벗어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말했다. 뭐야? 근데 어차피 우리는 어차피 뭐로 활용할 거냐? 지구 회전하니까 자전하니까 자전하는 운동 에너지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게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도 지방에서 쏘는 거야. 웬만해서. 자전 속도를 활용하려고. 저 속도면 마라톤 싸줄 것이. 네, 그렇게 뜨고요. 얘가 이거 나중에 아마 가져갈 건데 지구 반지름을 막 줄여요. 지구 반지름을 막 줄여요. 그래서 지구 반지름을 0.9cm로 줄여요. 네? 지구 질량을 0.9cm 이 손톱 안에 넣는다고. 괜찮다. 그러면 얘 V가 이 정도가 나옵니다. 저것도 막 써요. 네, 얘가 30만 km/s 많이 들어갔을 텐데 빛의 속도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 우와. 지구를 1.8보다 작게 만들면 뭐 한다? 빛이 탈출 못하는 블랙홀이 되는 겁니다. 우와. 이것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봐! 배우니까 의미가 있잖아! 의미 있다. 네, 넘어가자. 이제 마지막으로 할리우드 곡선, 포텐셜 에너지 곡선 보면서 얘기할게요. 의미 없다라는 말조차도 의미가 있는데. 네, 포텐셜 에너지 곡선을 볼게요. 네, 포텐셜 에너지 곡선은 제가 이거를 넣어두는 게 여기에 넣어두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2학년 2학기 정도는 진짜 제가 다 가르칠 겁니다. 그럼 3학년 때는 그냥 내가 지금 배운 내용을 영어로 공부할 거야. 영어로 공부하게 될 건데 이런 영상 공부하는 거예요. 편할 것 같은데. 아니 너네 다 할 수 있어. 너네 나보다 영어 잘하잖아. 아니. 네? 근데 여기 듣기 평가 6개 틀린 사람이. 아니 모른다고 왜 그래? 괜찮아. 나 3월 모의고사 듣기 17문제 중에 13개 틀렸어. 그렇죠. 네? 좋습니다. 다 맞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가 이 포텐셜 에너지 곡선을 비교할 때 포텐셜 에너지가 이런 형태로 지금 나와 있어요. 6에서 출발해서요. 일정하게 가다가 얘가 쭉 내려가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포텐셜 에너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포텐셜 에너지를 보고서 이 거리에 따라 거리의 포텐셜을 보고서 우리가 힘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잠깐만 이거 녹화되고 있니? 눌렀죠? 힘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냐면 우리 힘이라는 건 뭐를 아느냐?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을 거리에 따라서 보는 거예요. 1차원만 볼 거니까 뒤에 있으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요 구간은요 에너지가 변화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일정해. 그럼 뭐야? 얘네들은 힘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치면요, 여기 있을 때는요, 여기 있을 때는 지금 이렇게 기울기가 생겼어. 기울기가 뭐예요? 음수예요. 그러면 힘은요, 잘 생각해봐. 기울기가 음수야. 근데 힘은 어디로 받을까? 힘은 이렇게 왔습니다. 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힘은 양수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보면 요 중간까지 힘이 계속 양수로 증가하고 있는 거야. 기울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요 지점에 되는 순간에 뭐가 돼? 이 순간에 기울기 0되고 힘이 0이 돼요. 이런 지점을 우리가 평형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정된 상태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 있으면 기울기는 양수예요. 하지만 힘은요
음수가 돼서 뭐가 돼? 힘은 음수가 돼서 얘네들은 물체는 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곡선이 이렇다라고 가정하면 실제로 우리가 얘기할 때 물체를 여기다 두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같잖아. 너네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된다고. 근데 왜 그러냐면 기울기가 음수인데 얘네들이 힘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려주는 거야. 근데 이렇게 외우셔도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여기 두면 굴러 내려오겠네. 그리고 여기가 당연히 안정적이겠구나 알 수 있는 거야. 얘가 안정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저번에 얘기할 때 너네가 우리가 무조건 R자임이 0이라고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왜냐면 여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도 잘 보면 R자임이 0인 상태예요. 네. 근데 얘를 물체를 안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조그만의 변동만 주더라도 얘는 뭐예요? 다른 곳으로 넘어가 버려요.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 있다. 안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예. 이런 형태 우리가 이런 데를 안정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해 줄 겁니다. 에너지 곡선 나중에 2학기 때 한 번 더 얘기할 겁니다. 얘기할 거고 중요한 건 우리 에너지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그러면 이 포텐셜 에너지가 이만큼인데 예를 들어서 다시 이걸로 갈게요. 2분의 kx 제곱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물체가 움직이는 거 봤더니 하나는 A에서 마이너스 A까지만 움직였다 칩시다.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kx 제곱인데 우리가 가진 총 에너지가 2분의 1 kA 제곱이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 곡선은 이런데 우리가 가진 에너지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얘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만 움직이는 거야? 여기서 여기 사이만 움직이는 거야. 이 안에만 움직이는 거야. 바깥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지. A에 도달하면 에너지가 딱 끝나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어. 왜? 넘어가면 말이 안 되거든. 왜? 예. 포텐셜 에너지랑 에너지를 비교하면 얘가 커져버려. 근데 에너지는 이거 더하기 이거라면 예. 이러려면 뭐여야 되느냐? 얘가 이렇게 크다는 건 얘가 영수랑 음수랑 운도에서 음수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움직이고 여기를 안정점, 여기를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왜 그 곡선을 가르치냐면 너네가 이런 얘기야. 왜? 내가 양성자가 원자가 하나가 있고요. 이 원자가 하나 있어요. 그럼 전자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 에너지, 전자가 된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네들 전자가 둘 다 있는데 얘는 전자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얘는 전자가 요 정도 에너지 가지고 있어. 근데 양성자 이제 붙일 거야. 전기랑 포텐셜 에너지 두 개가 합쳐버리면 헬륨이 되잖아. 얘네들의 에너지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고. 하나에 가진 전자가 에너지는 이거였어. 근데 하나 가진 에너지 전자들은 이만큼이었다 가져가자. 그러면 어떤 형태냐? 이 1번 전자, 2번 전자는 다른 전자예요. 1번 전자는요. 무조건 요 안에서만 움직이는 전자예요. 더 이상 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얘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넘어서지 못하는 거야. 이 에너지 곡선 자체를, 포텐셜 에너지를. 얘는 넘어선 에너지니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근데 얘끼리 이 양성자끼리 요 정도 붙여오는 걸 더 가까이 붙여봐. 그러면 이 곡선들이 서로 겹쳐지면서 이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야?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이 전자 둘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제는. 포텐셜 에너지 곡선과 지각의 에너지 극을. 그러면 우리가 얘한테 전자한테 뭐를 주든 에너지를 계속 줘. 그럼 이 안에서 전자가 이 안에서 움직이던 놈이 어느 순간에 얘를 이 포텐셜 에너지를 넘어서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얘를 넘어서는 순간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그게 뭐야? 전자가 탈출하는 거야. 그게 뭐냐? 너네들이 여기서 보는 거야. 금속판에 구속되어 있는 전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빛을 줘. 외부에서 에너지를 계속 때려줘. 그럼 전자가 에너지 계속 많아져. 그러면 이 전자가 저기 원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구속력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 곡선이 있어. 네. 근데 이 에너지가 점점 높아지다가 뭐하냐? 넘어서면 이 전자가 튀어나와서 나가는 거야. 그게 광전 효과야. 여러분들 얘기하는 그게 에너지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것 때문에 알려준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 포텐셜 에너지 곡선도 간단히 봐두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인류를 합시다.
근데 인류는요, 여러분들이 전기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지금 중요하진 않아요. 너네가 그것만 생각하면 돼. 너네가 집에서 사용할 때 전기세가 가장 많이 나가는 게 뭐게요?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하루 종일. 오, 정답이에요. 냉장고 하루 종일 틀어놔서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냉장고만큼 틀으면 여러분 부모님한테 두들겨 맞습니다. 이거 헤어드라이. 에어컨도 그렇고, 정답입니다. 헤어드라이어입니다. 헤어드라이어를 24시간 틀어두면 내가 예전에 계산을 그렸는데 냉장고가 10,000원 나간다고 가정할 때 누진세 없이 계산해도 헤어드라이어를 24시간 틀어놓는다고 했을 때 얼마였지? 480만 원? 네? 와. 이거 헤어드라이어 하나 진짜 보시면 많이 네. 천원치 다니잖아. 뭐. 네. 헤어드라이가 그게요. 방금 얘기한 와트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뭐냐? 그게 인륜이고 파워예요. 뭐냐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있어서 에너지를 얼마나 단시간 만에 사용하느냐라는 거죠. 그게 인륜이에요. 뭐냐면 일이라는 게 얼마 시간 만에 도달했어를 이야기하는 게 인륜이에요. 인륜의 정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일의 정의가 뭐였어? 일의 정의가 이거였잖아요. 얘를 당연히 뭐 하면 될까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아니면 아니 너무 여기까지 가지 말자. 이 정도만 하자. 네, 일은 힘 곱하기 거리고요. 네,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가 뭐예요? 속력이죠. 네, 일정하면 얘는 힘과 속력의 내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게 인륜입니다. 네,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마저 문제 이제 풀고 갈까요? 6-10번. 200N의 일정한 힘으로 1.5m/s로 이동했어요. 인륜은 300W. 예. 네, 일가 에너지 끝. 다음 시간에 운동을 합시다.